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속에 지방 대학들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혁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총장님 벌써 대학을 맡으신 지가 3년이 다 되어 가신다고 그래요. 네, 한 2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맡으셨는데 그동안 가장 좀 중점을 두고 했던 사업 어떤 부분을 하셨습니까? 네, 방금 이제 그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감소, 특히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그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학생 자원을 뛰어넘는 전국 단위 또 세계적인 수준에서 우리 대학의 그 규모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서 대학의 글로벌화가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육 혁신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그 수요자들,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우리 대학을 찾을 수 있게끔 과감한 학사구조 개편이라든가 그 서울보다 나은 이런 캠퍼스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뭐 좋은 성과들로 이루어지고 제일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렇게 학교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보람 학생들의 이 만족도뿐만 아니고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글로컬 대학 네. 선정이잖아요. 근데 목포대는 지난해 선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뭐 선정된 것도 대단한 건데 올해 글로컬 대학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글로컬 대학은 그 용어에서 보듯이 이제 로컬에 충실하면서 지역 대학을 어떤 글로벌 역량을 갖는 그 대학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육성해서 실은 그 고등교육 그 권역에서 그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지만 지역의 고등교육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지역 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부 정책에서 나온 건데 그 대학의 글로벌화라는 것은 특성화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의 특성화라는 것은 계획서 제출할 때 어떤 특정 영역을 특성화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그런 축적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혁신 과제를 이렇게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뭐 저희 입지 자체가 전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산업의 그 중심에 있어서 지난 2012년도부터 산업부로부터 산학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그 형태로 산업단지 캠퍼스를 두 군데를 지정을 받아서 약 한 8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산단 캠퍼스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 캠퍼스 애초의 기능은 뭐 인력 양성, 인력 공급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체들의 현안 기술 해결 뭐 이런 쪽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제시한 혁신 과제는 글로벌 혁신 과제는 이제 그냥 단순한 그 기업 지원의 성격이 아니라 탈탄소라든가 요즘은 AI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력 산업을 선도해서 이렇게 미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그 혁신 과제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대학들도 전국적으로 이제 그 통폐합이라든가 이제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남 도립대는 우리 지역의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과
통합을 내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빠르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뭐 차질 없이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에서 S등급 받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또 강점들이 있는 건가요? 뭐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든가 이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사업의 목적성이 있다라고 이제 예. 보면 되는데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일반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혁신이 돼가고 예. 그리고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던 영역은 교육 혁신 분야입니다. 교육 혁신 분야.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이제 교육 수요에 맞춰서 예. 학과 편제를 그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기존에 있는 저희 국립대로서는 유례가 없는 일인데 15개 학과를 폐지를 시켰고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맞는 네. 그 새로운 전공으로 이렇게 탈바꿈했고 학생들한테는 그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이런 특정 전공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0% 정도 되는 학과들을 1학년을 다니면서 본인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시켜 줬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질도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교수님들께는 교수님 한 분당 최소한 한 과목 이상씩은 명품 강의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학생들한테 큰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가 지표에서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도 좋은 평가들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네요. 특히 미래 측면에 있을 때 지금 글로컬 핵심 전략으로 조선해양 말씀하셨던 거, 또 네. 에너지, 전남의 에너지 이 부분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좀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조선해양, 에너지 많은 대학들이 또 하려고 하는 분야일 것 같은데 네. 목포대만의 강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부의 산학융합지구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제 대학의 캠퍼스를 산업단지에 설치해주는 그리고 거기서 산학협력이라든가 기업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 2012년도에 조선해양 산업 중심인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예. 그리고 2016년도에 나주 혁신산단의 에너지 분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산업단지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한 10여 년간 저희 지역 기업체 한 4,300명 정도 저희들이 실제로 고용을 전제로 다 이렇게 인력을 공급을 했었고요. 약 한 10년 동안 4천 명이 넘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은 전국적으로 그 동안에 좀 조선 산업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예. 서남권 조선해양 산업의 대중소기업의 어떤 생태계가 인력 구조가 가장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그 기업체들 에로 기술 같은 거 지원해준 그런 것만 하더라도 예. 뭐 저희들이 1,000건 뭐 이런 정도 돼서 실은 이제 뭐 지난 정부긴 합니다만은 지역 균형 발전 우수 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미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을 이제 확대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에너지 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리백 산단으로 지금 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전 이전해온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권 자체가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해상 폭력 이제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된 저희들 특성화 영역은 뭐 한 5개 학과 정도가 이렇게 편제를 해 있어서 그걸 그동안 특성화 영역으로 삼아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집약해서 탈탄소, AI 디지털 대전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전략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캠퍼스가 좀 궁금하긴 한데 산업단지 캠퍼스라고 하면은 실제 학생들만 가서 어떤 그 기업체에 가서 같이 뭐 연구를 한다든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들도 같이 가가지고 학교 체제가 그쪽으로 옮겨져서 그쪽에서
교육과 어떤 실제 실습들을 같이 병행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산업단지 캠퍼스는 실은 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대학이 어찌 보면은 그 기업체들의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여러 사항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관인데 거리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 장벽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부와 교육부가 그 공간적으로 이렇게 기업과 대학을 통합시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 산단 내에다가 그 대학을 입지시키는 그런 형태여서 저희들이 대불 산단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규 교육과정 3개 학과가 거기 이전을 했었고요. 아, 예. 3, 4학년 과정 그리고 대학원 과정 또 재직자 과정 같은 경우도 2개가 운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나주에 있는 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개 학과가 이전을 해서 실제로 거기서 교육과 재직자 교육 그다음에 그 뭐 프로젝트 같이 하는 거라든지 또 지자체라든가 정책 담당자들도 그 공간에 오면은 편하게 이 그 기업에 관련된 분들 다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 기획이라든가 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대학의 한 부분을 떼서 그쪽 캠퍼스로 이관을 시킨 거네요. 어떤 간판만 걸어놓고 직원만 보내놓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평가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지금 지역 대학 하면은 이 라이즈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 둘 다 사실 좀 어렵긴 한데 모포대 같은 경우는 지금 AI 또 데이터 분야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뭐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그 미국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센터 여러 개를 갖다가 이렇게 유치하는 MOU를 예.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그런 글로벌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그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개수를 한 반 이하로 축소를 시켰거든요. 예. 그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은 전력 이력이 많이 들지 몰랐다. 그래서 지금 서남권 같은 경우는 태양광만 하더라도 7기가와트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가 향후에 입지를 한다고 하면은 탄소 기반 에너지로 간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렇죠. 예. 아리백산단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서남권 중심으로 아리백산단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전략하고도 굉장히 부합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저희 4개 정도의 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전라남도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정책적인 연구 그리고 AI 컴퓨팅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남 지역의 뭐 에너지나 조선해양이나 농수산이나 또 우주항공에 이르는 그런 응용 연구를 해서 우리 주력 산업을 AI 융합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조금 이제 또 도민들도 또 관심이 많은 분야인 대학 통폐학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모포대가 전남 도립대와 이제 통합이 발표가 됐고 현재 승인까지 된 상태죠. 네.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게 남아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 두 대학이 이제 그 통합을 그 원칙으로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도 추진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저희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되면서 대학 통합에 관련된 그 신청서를 갖다가 작년 12월달에 제출을 하고 7번 정도의 교육부 심의를 받고 올 5월달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26학년도 3월달에 통합대학이 개교를 하게 되고 당장 내년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도립대하고 그 통합대학의 그 학사 편제로 지금 그 입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쉬워서 사실 통합이고 아까 말씀하신 학과를 폐지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그 내밀한 그걸 보면은 그 아이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어떤 저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도립대는 2년제 대학 아닙니까? 네. 목포대는 4년제고 네. 합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건데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남 도립대는 실은 그 공립대에서 예. 지역 산업에 그 2년제 전문학사 산업 인력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4년제하고 2년제가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되면 4년제로 지금 통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부에다가 뭐 이런 형태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 통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이 기능 산업 인력을 이렇게 양성하는 기능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대학 통합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했더니 교육부에서 그러면 2년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통합을 승인해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남 도립대는 한 60% 정도는 4년제로 전환을 했고 예. 한 150명 정도 전문학사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제 전남 도립대도 내년부터는 목포대학교 통합대학 일원이 되기 때문에 글로컬 사업에 저절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예. 목포대 그 못지않는 그런 어떤 학생 복지라든가 장학 혜택 그리고 뭐 한 5년간 전남도와 같이 저희들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그 아주 명문 그 전문학사 과정 또 4년제 과정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당장 무슨 캠퍼스 공간적인 부분이 통합된다기보다는 공간적인 부분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담양 캠퍼스도 그 정도 규모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4년제로 개편된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담양 캠퍼스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돼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2년제 그 전문학사가 네. 4년제로 이렇게 편입을 한다든가 전과를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학점 인정이 조금 덜 돼 가지고 4년제 학위 과정을 연계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는 2년제 교육 과정을 짤 때 목포대학교 4년제로 이렇게 뭐 편입이라든가 전과를 하게 되면은 다 모든 학점들이 다 인정돼서 실시간 내 졸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형태의 연계 과정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민들이 더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의대 설립과도 맞닿아 있는 이 순천대와의 통합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뭐 이렇게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무산되는 듯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에도 넣으셨고 국정과제에도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지금 이제 통합 의대를 추진하는 추진단, 예. 그래서 순천대, 목포대 그리고 전라남 도와 같이 새롭게 개편을 해서 한 2달 전부터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 통합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순천대학교와의 이제 그 대학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올해 이제 정원을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의대가 가동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엄 사태, 뭐 새로운 대선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언제쯤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일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8년도 뭐 지역 의사제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도 있고 그러는데 뭐 지역 의사제가 교육 과정에 도입되는 거 그런 것과 뭐 의대 전남 의대가 신설되는 것과는 반드시 이렇게 딱 뭐 매칭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느냐. 그래서 2027년도 이제 일정이 뭐 의대 인증도 받아야 되고 통합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일정이 타이트하긴 합니다만은 뭐 최선을 다해서 2027년도 개교를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일단 27년도 의대 설치를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순천대하고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2027년도에 의대 신입생을 받으려면 내년에 통합 작업도 끝나야 되고 의대의 설립 이 과정들도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의대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신입 정원을 그 내년 한 3월까지는
딱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노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정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배정해 주겠다는 의지가 어느 시점에서 확실해지느냐, 예. 몇 명의 정원이 그래야지 이제 의대 설립에 대한 계획서도 준비할 거고 인증 절차도 들어갈 건데 실은 그 의대를 지정을 해주려면은 뭐 통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만 가지고는 해주는 게 아니고 예. 통합대학 승인이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통합대학이 승인되고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이 배정되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의대 인증을 예비 인증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 또 거기에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조금 그 타이트한 일정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정부나 국회의 동향이 이제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최선을 하는데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 2027년도 목표로 한번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 나가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의대는 캠퍼스는 어디에 설치되고 그 대학병원도 이제 따라올 텐데 대학병원은 어디에 설치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대학병원은 저희들은 양쪽이 다 워낙 이제 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양쪽 의료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뭐 이미 그 공약을 준비하셨던 그런 팀들에서도 서부권과 동부권에 대학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어서 다만 이제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은 뭐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천과 목포에 하나씩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의대의 위치는 이제 뭐 순천대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순천대와 협의할 부분도 많이 남아 있고 국회 또 정부와도 협의할 부분이 좀 남아 있지만 맞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당겨보겠다. 이렇게 네, 좀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또 다른 이슈인데 이재명 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부여를 한다는 겁니까?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서울대의 그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네. 한 6,5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네. 실은 뭐 그 우리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얼마나 봐야 되나요? 한 30-40%? 이 정도 그럼 수준. 목포대는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교육비가? 저희들은 뭐 저희 규모의 대학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상위권에 속하는데 저희들은 한 2,300만 원 정도. 3분의 1 수준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서울대가 이제 뭐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서울대라는 그 서열화된. 이제 서열화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서울대 네. 일변도의 교육 불균형이라 그래야 네. 될까요? 그래서 지방의 그 어떤 거점이 되는 그 국립대에다가 이렇게 서울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버금가는 한 70%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재정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재정이 투입되면 학생들의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도 굳이 서울로 가야 되냐? 지역에 남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다른 문제라고 보시나요? 뭐 이제 그 조사를 보면은 이제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네. 실은 연구 중심 대학 학생들이 지역에 남는 비율은 일단 교육 중심보다는 조금 그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형급 국공립대학교 19개 대학이 있는데 국공립대학 중에서 뭐 제가 이제 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실은 이제 어떤 지역 산업이라든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중소도시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립대도 설치가 되고 사립대도 설치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쪽에서도 실은 지역 산업과 긴밀하게 연계협력하는 것은 뭐 거점대 대도시에 있는 거점도 못지않게 잘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서울대 연구대 만드는 거 당연히 추진을 하고 중소도시의 청년들이 남을 수 있는 어떤 교육 기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우러져 있는 생태계, 그리고 의료라든가 문화복지,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는 캠퍼스 혁신 도시를 중소도시 한 20개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제안을 협의회 차원에서 했고요. 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할 때는 그 이후에 이제 취업
취업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얼마나 또 유망한 기업에 내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목포대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혹시 목포대를 선택할 만한 어떤 그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취업은 저희가 그 한 66%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국공립대학이 한 40개 정도 국공립대학이 있는데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하고 나면은 저희가 전국에서 한 2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40개 중에 2위.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거기서 이제 그 교원 중심 교원 양성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네. 한 2위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 학생 취업은 제가 가장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이고요. 요즘은 이제 기업체들도 굉장히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예. 실은 우리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은 또 졸업하는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갈 만한 그런 어떤 기업체들은 또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특히 지역에서는 찾기 어려운 게 현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학이 의지를 갖고 우리 학생들이 갈 만한 기업이나 기관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학생들은 눈높이와 이렇게 다 미스매칭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로 한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뭐 취업 관련된 부서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목포대가 마지막입니다. 목포대가 내년에 개교 80주년이에요, 벌써. 네. 그동안 이제 지영민과 함께 했었고 이제 많이 이제 시청자들도 80주년 하면 목포대가 벌써 그렇게 됐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지역을 가다 보면은 청년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은 대학이 있는 지역입니다. 대학이 없으면 폐교된 지역을 가보면은 젊은이들을 절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기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력 양성이라든가 지역 사회나 산업체를 지원해주는 기능이 필요한데 뭐 석박사급 인력을 한 5,600명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남 내 기관은 뭐 목포대, 순천대, 뭐 동신대 이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 목포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어떤 책무성에 기반을 해서 저희 대학이 발전해 나가면서 지역 사회가 지역 소멸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